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노랫소리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죠? 우리 아이들이 좀 전에 노래 불렀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있어요? 갔어요? 갔어요? 박수 좀 듣고 가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사회자분께서 아이들 노래 끝나면 박수 치라고 해요. 그 애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해야 더 잘하죠. 잘 못한 걸 잘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그래야 또 잘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못했을 적에는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잘 지적해주고 따사로움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잘했을 때는 반드시 잘했다고, 왜 잘했다고, 근거를 대서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더 좋은 걸 잘하려고 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곧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식이든 뭐 남의 자식이든 가리지 말고 어린이들은 다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잘했을 적에는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가 빈자리가 좀 있네. 또 날씨 좋을 때는 또 놀러도 가야죠. 오늘 날도 좋은 일요일이고 그러는데 저는 일요일날 이 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하더라고요. 조금 놀러도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해외에 있을 때 한 3년 저기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에 한 불자들하고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중에는 일들 하니까 주말에는 항상 놀러를 가요. 이해가 되잖아요. 뭐 멀리 타국에서 사니까. 근데 그때 꼭 우리는 1호 법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1호 법회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50가구에서 30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참석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놀러 가야 되잖아. 멀리 외국에 가서 사니까 이 기회에 여기도 구경해보고 저기도 구경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놀러 간 사람들도 미안하고 뭐 나는 나대로 또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다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법회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일요일 날 놀러 갈 사람들은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가니까,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에 법회하고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날 가든지 아니면 뭐 금요일 저녁이라도 가든지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좋겠다고 의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또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법회를 하고 보니까 또 이제 일요일 날 놀러를 안 가신 분들은 또 할 일이 없네. 그래 안 되겠어서 또 금요일 저녁에 법회를 하다가 일요일 법회도 또 했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도 이제 법회하고 토요일 저녁에도 법회하고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가만히 또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금요일 저녁에 법회를 보고 놀러를 다 가고, 일요일 날만 어르신들만 나오시고, 이게 두 개가 딱 분리가 되어버려.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을 생각도 하고 어르신들도 생각하고 해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도로 일요일로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갖고 다시 일요일 날 법회를 해서 이제 일이 있거나 놀러 가실 분들은 놀러 가고 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일요일 날 법회 나오시라고 하려니까 참 미안하기는 하고 그러는데, 또 그런데 이웃 종교는 보면은 또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 또 교회도 안 나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 교회 나오고 언제 놀러 가는가 모르겠어. 우리는 늘 미안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늘 법회 나오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또 정말로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법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줘서 법회가 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애들이 노래 부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조계사 법회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일요일 날 노래 부른 건데 지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만 불렀는가 모르겠네. 너무 고맙고 오늘은 뭐 우리 대통령 새로 나오셨죠? 기분 좋죠?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있으실까? 과정이 어찌됐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이 옛날에 어떤 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대통령은 우리들의 대표예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우리 전체 중의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 일꾼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일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꾼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일꾼인데 이제 말하자면 좀 잘한다 하고 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라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라고 하고 또 외국 손님도 잘 맞이하고 그러라고 이제 넓은 집도 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결국은 대통령의 일이 곧 내 일이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건 곧 내 일이 잘못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비단 이것은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고위 공무원들 또 밑에 공무원들 다 말할 거 없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렇게 공적인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왕 이렇게 우리 대표가 이제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랬지만 그래도 잘 뽑혔으니까 이제는 한번 뽑힌 이상은 우리나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나오고 하는 것에서 외국 그 소위 말해서 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통령이 멋진 사람이 나와서 놀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가 이 법상에서 정치 얘기나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 싫어하는 불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나 정치가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사회나 정치가 잘못되면 불행이 우리에게도 바로 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불교는 정치나 이런 데 개입을 안 한다든지 관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왕의 시절에도 부처님은 정치에 관여를 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나라에서 전쟁을 하자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군대가 이렇게 막 가는 길목에 부처님이 길을 막고서 가로막고 군대를 못 가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시죠?
물론 그 나라가 부처님의 나라이긴 했어요. 그러나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거를 맨몸으로 길바닥에서 막는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멀리 가지도 말고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길을 탁 가로막는 용감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인데 부처님께서 맨몸으로 땅바닥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칩니다. 전쟁을 못하게끔. 부처님은 그만큼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으셨고 세상이 잘못 갈 적에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정치에 뛰어드셨어요. 뭐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보면 당신의 목숨을 걸었던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라면 언제든지 세상의 괴로움은 곧 내 괴로움이다. 세상의 행복은 곧 내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이 늘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잘못된 일이 있을 적에는 불교다운 방식, 불자다운 방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우리 후손들도 좋도록 그렇게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사회를 얘기하지 않고 정치를 얘기하지 않은 바람에 우리 불자들은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를 당해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더럽다든지 정치는 혐오스럽다든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는 나라의 정치만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정치가 있죠.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입니까? 예? 가장이 대통령인가요? 보살님들은 누가 대통령이에요? 엄마가 대통령인가요? 누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요즘엔 애들이 대통령 같던데. 대통령이 집안에도 다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누가 있는가도 있고 또 이름만으로 대통령도 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대통령인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 어른이 말하자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최고 어른께서 대통령 역할을 아침에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더니만 1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자. 한 2시간 지나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애들이 1시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죠? 또 한 2시간 지나도 왼쪽으로 갈 거야. 이래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가자고 해도 말을 안 들어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다 해도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집안일도 최고 정치를 맡으신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집안에만 정치가 있을까요? 먼저 엄마 아빠 사이에는 정치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두 분이 협상을 잘해야 됩니까? 항상 협상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 잘 됩니까? 예? 협상을 해야 됩니까? 교사님께서 오랜 경험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협상을 잘 안 하시던데 아버지들이 일방통행 하시던데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러면 잘 안 되죠? 어머니들은 좀 어떠세요? 협상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 예. 근데 요즘에 또 어머니들이 또 협상을 잘 안 하시더라고. 가만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빠한테 많이 당해서 그러는가 엄마가 실권이 세지면 엄마가 협상을 또 안 해.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또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항상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전 100% 협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뭐 한
한 40대, 한 60 또는 뭐 더 잘하면은 한 뭐 49대 51까지라도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뭐 한 10% 억울한 건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90% 억울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양자가 서로 존중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은 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무슨 뭐 정치인들만 정치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나만 손해예요. 그것은 정치는 곧 내 일이다. 세상 일이 정치다. 그래서 정치는 내 개인의 마음 속에도 있고 또 부부 사이에도 있고 가정집에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있고 모든 곳에 정치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를 절대로 이렇게 무관심 해버리거나 또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다 마음대로 해버린 시대가 되면 그것을 참다 못하면 결국은 국민이 또 들고 일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국가를 후퇴시키고 그러면 군대가 일어나서 또 정권을 잡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 왔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상에서 스님들이 정치 얘기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정치가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불자들은 꼭 부처님 경전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니까 어쩔 때는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 불교가 뭐 사회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번 우리 대선을 보면서 놀란 것이 우리가 뭐 선거를 잘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과 그 소통하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리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대통령을 탄핵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거리를 나왔는데 큰 어떻게 보면 난리가 없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외국에서 데모를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중들의 인기,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인들이 보통 발언을 하거든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관없이 대중들이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가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가거든요. 자기들 이익대로 가버려요. 그런 것을 이제 자기들 이익대로 움직이는 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저쪽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표가 이득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런 것보담도 자기의 소신대로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보통 끝에 가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유리하면 이쪽으로 모이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모이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끝까지 해 나갔고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놀란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어떤 큰 혼란 속에 있으면서도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고 외국에서 엄청 놀랐어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불안불안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외국인들의 눈이 그렇게
아, 틀리지 않구나.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것을 늘 해가야 된다. 이것은 그러면 놀랄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전통이에요. 원래 어떤 일이 생기면 부처님은 양가를 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양쪽으로. 자,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왼쪽 손을 들 사람 이쪽, 오른쪽 손을 들 사람 이쪽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고 나서 이쪽 얘기하실 분의 대표, 이쪽 얘기하실 분의 대표를 한 사람씩 앞에다 앉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장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 장로의 얘기를 다 듣고 이쪽 장로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쪽 장로의 얘기를 이쪽 사람이 이쪽 분들의 얘기를 다 잘했는가 물어보고 잘했다. 아, 이쪽 대표가 잘했냐 잘했다.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나름대로 합의를 하셔요. 바른 법에 의해서. 그렇지 부처님이 뭔가를 처음부터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법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항상 양자의 얘기를 잘 듣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불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종단에서는 대중공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도 듣고 저 사람의 얘기도 듣고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중공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 일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머슴 노릇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이런 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불교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그런 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놀라고 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걸 또 잘 지키고 이제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죠. 야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야당을 찾아가서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높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꼭 높은 것은 아니지만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참 다행스럽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더 강대국인 때도 있었어요. 뭐 5세기 정도만 보면 우리가 강대국인 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아시죠? 그 광개토 대왕 때는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호태왕비라고 하죠. 그 비가 지금 중국에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로 큰 비라고 그래요. 그 비 높이가 저도 직접 봤는데 아마 우리 조계사 저 앞에 등 높이는 돼요. 등 그 비 높이가 비성 높이가 우리 조계사 옆에도 저 중수비가 있는데 그 비는 호태왕 비에 비하면은 반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예요. 그런데 그 큰 비에 우리가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어디 땅 어디까지 가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누르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쪽에도 누르고 어떻게 하고 이쪽을 다 편안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충 적당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뭐 비 하나를 중국 땅에다가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글을 멋지게 써가지고 중국 땅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를 써가지고 우리는 중국보다도 훨씬 위대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의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중국 땅에 갔다가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세우라 하겠어요? 예? 어디 미국 땅에다 세우면 세우라 하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제일로 크게 세워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그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압록강 밑으로만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쪼만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쪼만하기는 한데 뭐든지 그 장사하는 것도 보자면 길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길목을 잘 지키면 잘할 수 있죠. 아무리 저기 큰 땅을 가지고 있고 큰 건물이 있어도 저 뒤쪽에 있으면 소용없어요. 길목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길목에 있어요.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길목에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길목에 있어서 나라는 작지만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불리해. 길목에 있어도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안 알아줘. 근데 길목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해? 늘 길목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 신경 쓰이죠. 우리는 머리만 좋으면 돼요. 지금 나라가 땅이 좀 적더라도. 그런데 그러려면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머리 잘 쓰는 걸 뭔 말로 하냐면 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딱 되자마자 딱 4대 주변의 국가들하고 다 대화하고 뭐 우리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잘해보자고.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이 말이지 큰 나라 대통령한테 우리 잘해보자고. 괜찮죠? 물론 뭐 이제 저쪽에서 먼저 전화 온 데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 먼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먼저 했든 뭐 거기서 왔든 그거 뭐 중요합니까? 뭐 말하자면 내용이 좋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도 한일 우리는 과거에 위안부 문제가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쨌거나 뭐 속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썩 동의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탁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이 대통령이 저기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인 것 같다. 잘하면 좀 배짱도 좀 있네. 말할 때 토론할 때 보면 어째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좀 속 시원하게 좀 말 좀 하면 되겠더만 말하는 것이 어쩌기 어느라고 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할 말은 하네. 그래서 눈은 꿈벅꿈벅 해가면서 그래서 안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실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멋진 말도 잘하고 인기인 발언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손해나게 하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눌하고 좀 바보 같더라도 내한테 이득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언제든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생각보다는 더 많은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도 하고 표정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입는다고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충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옷이나 입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 맞는 옷을 입어야지. 무슨 뭐 맨날 한복 좋은 거 입어봐야 다 소용없어요.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야지.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저 말로는 좋게 말하면 외교지만요. 바깥에 나가면은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을 잘해야 돼요. 머리 좋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려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진 육진을 다시 되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서희 장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저 거란족이 쳐들어오니까 그 다들 전쟁을 해야 되느냐, 뭐 도망을 가야 되느냐 이 싸움이 날 때에게 대체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서희 장군이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멋지게 가가지고 단판을 짓잖아요. 예. 당신들하고 잘 지내겠다. 이쪽하고는 좀 끊고 그 당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 말이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과거에 우리 땅 뺏어간 거 돌려줘.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대신에 이쪽하고는 우리가 좀 잘 못 지낼 테니까 땅 돌려줘. 그러니까 그들도 가만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은 새로 생긴 나라가 돼가지고 어떤 그 입지적인 인기, 새로운 명분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인정해 주다니 얼마나 좋아요. 반란군들이 쉽게 말하면 나라를 새로 세웠어요. 근데 그거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대신에 조건을 딱 내걸으니까 가만 계산해 보니 괜찮거든. 그래서 땅 돌려주고 선물도 많이 줘요. 다 받아오죠. 대신에 당나라한테는 또 이제 밀사를 파견해 가지고 형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좀 우리가 형님하고 좀 잘 못 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속으로는 더 많이 잘 지내겠습니다. 장사 더 많이 우리가 해주겠다니까. 당나라도 괜찮잖아요. 겉으로는 좀 명분이 좀 체면이 깎이긴 하는데 속으로 더 장사 많이 하겠다는데 이익이 더 많잖아요. 그래 좋다. 겉으로는 화를 많이 내죠 저쪽에서. 그러나 속으로는 교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정말 한반도 위기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의 실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을 잘해서 자고로 우리 집안에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우리 집안뿐만이 아니고 집 주위에서도 싸움이 나면 안 돼요. 불통이 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외교도 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을 좀 드리면서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서 잘잘못만 평가하는 이런 국민이 돼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평가해가지고 나한테 뭔 이득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이제 비판하고 응원하고 이런 것을 머리를 써서 해야 됩니다. 진짜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을 하되 애정어린 눈으로 해야 돼요. 따뜻함이 있으면 나를 돌아봐줘요. 따뜻함이 없이 비난하면 우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따뜻함이 있으면서 쉽게 말하자면 누가 나 잘한다고 하면서 멋있게 생겼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좀 듣지. 그냥 막 욕을 해가면서 하면은 듣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론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데 그 여론을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또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댓글을 단다든지 무슨 뭐 전화 참여한다든지 할 때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뭐라고 할 적에도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불교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불자답게 해야 된다. 불자는 절대 남을 위해하는 거, 겁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불자는 저 사람이 설사 예를 들어서 나하고 반대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것도 하나의 생명이다. 저분도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딸이다. 부처님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해야 되지. 그냥 막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얘기하고 안 돼요. 불자답게. 아이 이 부처 될 사람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야 이놈아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아이 부처 될 사람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부처 될 사람아 하고 뭐라 하는데 화 나겠어요? 에? 뭐라 하면서 부처 될 사람아 화가 좀 많이 나면 부처 될 놈아. 그러면 좀 어때? 웃음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불자들은 멋있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법 국가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 불교
국토에서 제일로 표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라를 토라고 합니다. 토. 국토. 어떤 국토를 원합니까? 불국토. 그죠? 대한민국 불국토. 그걸 원하시죠? 자신이 없어. 아니, 나라 이름을 이렇게 오래도록 말이지, 일찍부터 정해놓은 데가 잘 없어요. 우리 불교에는 있다니까. 불교에는 나라 이름이 일찍부터 있어요. 불국정토. 나라 이름을 정해놨어요. 불국정토라고. 대단히 멋진 나라 이름이에요. 내자하고 똑같아. 대한민국 불국정토. 똑같죠? 예. 이런 멋있는 나라 이름을 미리 지어놨는데 그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정법을 바탕으로 해. 정법으로. 옳은 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옳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옳은 법이 어떤 걸까요? 예? 정법이 어떤 겁니까? 부처님을 믿는 건 정법인가요? 예? 부처님을 안 믿는 건 정법 아닌가요? 헷갈리죠? 예. 어떤 일을 놓고 아버지가 찬성할 수 있고 나도 찬성할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찬성할 수 있는 일이면 어때요? 괜찮겠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맛있는 걸 지금 한번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도 찬성할 수 있고 아들도 찬성할 수 일이면 괜찮겠죠? 근데 내가 뭔가 맛있는 걸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찬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소주를 한 잔 먹는 것 정도는 아버지도 찬성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내가 소주를 100잔 먹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찬성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안 되겠죠? 예. 아들도 아마 아버지가 100잔 먹는다 그러면은 아버지 좀 참으세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뭔가 멋있는 춤을 한번 춰봐야 되겠는데, 이제 요새는 춤이라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댄스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실라나? 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좀 오늘 댄스를 한번 좀 춰봐야 되겠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방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TV 보면서 댄스를 좀 하시면 괜찮겠죠? 에? 괜찮겠습니까? 안 좋은가요?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까지 같이 추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가요?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도 찬성할 수 있고 손자도 찬성할 수 있는 춤판이 있어가지고 춤을 춘다. 그럼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반대하고 자식도 반대하는 춤판이 있다. 그럼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돈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고 돈을 아끼는 일도 마찬가지고 싸움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혼자 생각할 적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조상님한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을까? 후손들한테 물어봐도 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동의해요. 산생명을 죽이지 마라. 어지간하면 나눠 써라. 내가 행복하려면 남이 내 앞에서 꼬꾸라지면 안 된다. 그거 보면 마음 아프니까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얼른 좀 치워라.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내놓고 오래 살아보면은 그래 맞아.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 동의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대부분 부처님 말씀이. 대단히 무슨 아주 높은 철학적이거나 2박 3일을 생각해야 겨우 한마디 알아들을까 말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들으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어른들이 생각해 봐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정도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일찍 하셨지. 일찍.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아주 어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입장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아, 이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부처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은 이렇게 해도 큰 탈이 안 나고 저렇게 해도 큰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법을 바탕으로 한 나라.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분들한테 물어봐도 별반 뭐 인정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물어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정법이다. 그런데 왼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영 반대가 심해. 또는 오른쪽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반대가 심해. 그럼 그건 정법이 아니에요. 이쪽도 어느 정도 찬성할 수 있고 저쪽도 어느 정도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이치를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법을 바탕으로 나라가 이끌어져야, 그래야 불국토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중도 정치를 부처님은 하시죠.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중도 그러니까 가운데 이 길을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쪽을 가자고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런데 왼쪽 사람의 의견을 전면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왼쪽 사람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는 품고 가는 겁니다. 이쪽을 더 많이 품지만 이쪽도 좀 안고 가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을 훨씬 더 많이 품어. 그렇지만 이쪽도 버리지 않아. 이런 거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 일이 들어있죠? 아빠가 뭐 엄마 얘기 완전 무시하고 가면은 어떻게 가긴 가는데 불만이 많죠. 아빠가 오를 때 엄마 의견도 좀 한 20% 이상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멋진 어디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아빠는 저기 먹을 것이 맛있는 어디 저기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로 가자. 엄마는 먹는 것도 좋지만 눈을 즐겁게 하는 유럽의 말이지 아주 오래된 옛날 성이나 뭐 이런 거 뭐 철학자가 걸었던 길 좀 가자. 근데 아빠는 영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먹는 것이 제일이야. 그럼 어떻게 둘이가 팽팽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적당히 양보를 해서 맛있는 것도 있으면서 문화유적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좋을까요? 대한민국 정도?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맛있는 것도 많고 유적도 많아요. 자신 있게 선전하세요, 여러분. 특히 아주 높은 데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요, 최고로 멋진 정원이 2개가 있습니다. 최고로 멋진 정원 2개가 어디냐면 하나는 경복궁이라고 하는 데고 또 하나는 조계사예요.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틀리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인사동하고 이쪽에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쏟아진답니다. 우리 조계사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800명 정도 오는 곳이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지 뭡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요 뒤로 보면은 뭐 건물 전체가 그냥 막 유리로 삐까번쩍하게 돼 있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 조계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답답하다가 아니고 더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멋진 먹을 것도 여기 또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합의하는 거.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이제 큰 틀에서 함께 가는 거, 이런 걸 중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 중도가 뭐 연기고 연기가 중도고
중도가 부처님이고 법이고 막 아유 골이 아파 죽겠네 아주. 그게 아니고 둘이 합의해가지고 어느 한쪽 편 조금 합의를 많이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함께 가는 거, 그런 거를 중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중도 정치가 답이에요. 우리가 여야 간에 완전 합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남북 간에 완전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중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면 돼.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좀 내가 한 20%나 30%는 손해보고 70%는 함께 간다. 둘이가 적당하게, 이런 거를 부처님은 중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날밤을 새서 얘기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아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겁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좋겠죠. 근데 겁나게 잘 사는 나라인데 가난한 사람도 많으면 어쩔까요? 어때요? 괜찮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겁나게 잘 살지는 아닌데 배 고른 사람은 없는 나라다. 그럼 어때요? 괜찮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지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국가. 1등으로 잘 산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배 고른 사람은 없어.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아프고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거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저쪽에 아주 조그마한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히말라야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우리 국민 소득이 우리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는 100% 병원이 무료예요. 교육이 100% 무료예요. 공부 잘한 놈은 다 학교 공짜로 가. 병원비 100% 공짜예요. 배 고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때요?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거기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 왕이 선대 왕이 자기 재산의 90%를 내놔버렸어요. 이제 국가 전체 90%가 그 왕의 재산이었는데 그 왕이 그 재산을 다 내놔버린 거예요. 내놔버리고 전 국민의 병원 다 공짜, 또 교육 다 공짜,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면 온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올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1등을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 행복했냐 안 했냐, 작년보다 우리가 마음이 편했냐 안 했냐, 이거를 매년 따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죠. 올해 돈 더 벌었냐 못 벌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거 안 돼. 돈으로 따져버리면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돼. 작년보다 우리가 행복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야 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 잘 벌었냐 못 벌었냐로 계속 얘기해버리면 애들이 전부 다 돈벌레가 돼. 사람이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돌아보면은 돈은 많은데 머리가 텅 비어 있어. 이거 치욕이지, 치욕. 길게 보면 돈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 있으면서 교양도 충분하고 품위도 있고 인격도 좋고 이래야 괜찮은 집안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나라다. 그리고 그러면 바른 법을 바탕으로 하고 복지국가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까딱하면 또 나라가 정체돼요. 그러면 후퇴해. 변화가 없어. 그러면 까딱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새로운 변화라든지 혁신 이런 것을 늘 가져가야 됩니다. 늘 우리가 좀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늘 우리는 어떤 구습에 젖어 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옛날 것만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늘 말하자면 생활에 편리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가. 이런 걸 늘 따져가지고 옷 같은 것도 잘 만들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해야 될 말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성을 파는 광고들이 많습니까? 엄청나요. 그리고 그냥 너무 짧은 옷들을 입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할 때 그래야 되지.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비판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 또. 안 좋은 거예요. 옷을 밝게 입고 그런 것은 좋지만 위험하게 입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애들을 너무 이렇게 짧게 입혀서 막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 걸 특히 외국에 내보낼 때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마음이 막 흘러가는 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경계해야 되지만 혁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늘 생각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보면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해내야 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지혜하고 자비는 뭐 10번 말해도 좋은 거고 100번 말해도 좋은 거고 뭐 밤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혜와 자비는 이렇게 가지고서 불국정토로 나가는 길은 곧 우리나라가 먼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정말로 정법의 국가가 되고 또 복지국가가 되고 또 혁신하는 나라가 되면 불국토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 것을 부처님이 목표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라든지 이런 것을 혐오하거나 우습게 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불국정토로 가는 길이 곧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늘 정법의 눈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사람들이 똑바로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 불자들은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우리는 무조건 이 당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쪽 동네에 살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쪽 당. 내가 이 학교 출신이니까 무조건 이쪽 당. 이거 안 돼. 그거 어리석음이야. 그거는 절대로 안 돼. 굳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내가 서민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서민을 누가 잘 살게 해주는가? 이거 정도는 생각해도 괜찮아요. 나는 좀 부자다. 부자를 누가 잘 살게 해주는가?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어디 출신이니까 무조건 이 당. 나는 이 학교 오니까 무조건 이 당. 이런 거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이롭게 해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정치인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두 눈 부릅뜨고 누가 정법의 눈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특히 불자들이 좀 잘 봐야 돼요. 불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뜨고 말이지 바른 말도 자비스럽게 하고 그러면 불자들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교표를 두려워하지요. 불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봐가지고 거기다가 마음을 둘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불자들도 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냥 우리는 불자는 무조건 이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자는 부드럽고 자비롭고 이런 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틀린 말을 안 한다. 바른 말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불교의 말을 굉장히 정치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불국토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이고 친선적이고 이런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왕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움직임이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격이 없이 대화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잘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무조건 잘한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또 정말로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따끔하게 또 바른 이치를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정말 좋은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한반도에 정말 오늘 아침에도 또 미사일이 또 한 방 올라갔더만 참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뭐 좀 좋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그 시기로네. 참 내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좀 대화를 좀 잘해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성질 낼 일이 있으면 좀 대화로 좀 하고 또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제 이왕 이번에 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냉장고를 사면은 좋은 이미지를 사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일을 맡으신 비서진들, 또 장관들, 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공심을 가지고 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그런 위대한 불국정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칩시다.